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뭐 계기는 그래요. 계기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이제 돕는 그런 많은 홍보 메시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아프리카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다른 오히려 편견과 그들은 다 가난할 거야, 그들은 다 아플 거야, 그들은 다 굉장히 병들어 있을 거야, 이런 이미지들을 재생산해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사실 연구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촉발 지점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들을 좀 보니까 많은 연구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오고 있어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그런 연구들의 맨 말미에는 항상 결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금 실무자들에게 어떤 우리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죠. 정말 우리가 우리 윤리 기준이 없는가? 있죠. 한국에 또 모금가 협회도 생기고 그런 어떤 국제 선언도 있고요. 그리고 각 기관마다 정말 잘 정교하게 혹은 조금 거칠게 모금에 대한 윤리적인 원칙 혹은 기부자들에 대한 헌장 또 우리 모금 윤리 강령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뭐 기부금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규정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는가? 우리에게 윤리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딜레마를 겪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윤리 기준이 있지만 그 윤리 기준이 우리의 이 다양한 현실적 상황에서 이 모금의 활동 안에서 어떻게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가, 우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 질문은 모금 실무자들은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대응 방식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노현희 교수님과 함께 12개 기관을 방문해서 기관 실무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래로 올립니다. 네. 모금가의 그 국제선언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부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 다 그런 마음으로 모금을 하죠. 네, 그런데 실제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기부자들은 1:1 결연,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소외된 어린이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감성적으로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1:1 결연에 대한 것들에 많은 욕구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1 결연을 어떤 아이를 소개하고 그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모금이 됐을 때 그 바로 같은 동네에 똑같은 처지에 있는 9명의 아이들이 소외를 당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러면 이제 실무자들이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우린 공동체를 위한 모금을 해야겠어. 공동체 사업을 위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래.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 모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그 공동체에 사는 정말 힘든 어린이를 다시 조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기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돈을 우리는 공동체 사업을 애초에 의도해서 이 아이를 소개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이 공동체를 위한 일로 쓰면 될 거야. 혹은 그 공동체에 필요한 학교를 짓는 데 쓰면 될 거야. 라고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기부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힘들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걸 얼만큼 보장해 줘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요, 비영리 조직도 살아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1 결연 사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윤리적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도 우리는 그 메시지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조직의 어떤 생존과 관련된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모금가의 그 국제선언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부자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것 안에 뭐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액이 기부금의 행정비보다 부족하다면, 즉 행정비가 기부금을 초과하게 되면 우린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어떤 사례가 있냐면, 과도한 홍보비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물품 기부를 받을 때 저희가 한 10억 정도 물품을 받았어요. 공장으로부터 옷을 받았어요. 제 3세기에 보내는 물품이에요. 기업에서 그럼 현금으로는 한 1억 정도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총 기부 금액 영수증 얼마 끊어드려야 돼요? 11억을 드려야 돼요. 그죠? 공장에서는 기업에서는 사실은 선한 의도로 한 일이었지만 그 물건들은 사실 재고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내주셔서 좋은 일에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보내는 운송비가 1억이 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이 기부 금액을 받아야 되느냐. 그죠? 우리 윤리 원칙에 있어서는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우리가 이 기부자를 여기서 단절했을 때 우리 조직에 이후에 미칠 영향.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우리가 조직의 사명을 실천하는, 우리 앞서서 노현희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모금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실무자들께서 이슈 레이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슈 레이징과 펀드 레이징은 왜 달라야 하느냐. 우리 펀드 레이징과 이슈 레이징은 같이 할 수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조직일수록, 사명이 분명한 조직일수록 이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요. 왜 그러냐면, 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사명에서 저희는 촛불 집회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기부자들이 안녕 하고 떠났다. 기부자들은 다 선한 마음을, 굉장히 착한 분들이죠.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부가 굉장히 보편화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부자들은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을 가지고 기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조직의 사명을 조금 더 드러내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옹호와 어떤 사회 문제를 어떤 제기와 인식을 개선하는 일들을 했을 때 안녕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조직은 그건 할 수 없다.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어느 조직은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부 단절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것이 지금 말고 앞으로도 미칠 정말 장기간의 그 영향을 생각해서 기계적인 중립성을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연 그것들에 대해서도 아직도 해답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 다음, 수혜자의 인격이 존중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윤리적인 원칙입니다. 자, 우리 다 그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현장에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부를 모금을 하는 사업을 꾸리실 때 어떤 이미지를 쓰세요? 어떤 이미지 쓰세요? 여러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네. 눈망울이 크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어린아이의 모습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열악한 환경의 어떤 지역사회를 보여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부분은 나 그런 거 싫어, 좀 밝게 웃는 걸로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인터뷰 하신 분들 중에 되게 재밌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통념은 뭐냐면 아이들 눈물 한 방울이 수천만 원인데, 이런 우리의 이제 저변에 깔려있는 인식이 있어요, 모금 현장에. 자, 그래서 나는 그거 싫어. 프라이버시 존중할 거야. 비밀 보장 해줄 거야. 그래서 민들레를 씁니다. 꽃을 썼어요, 홍보지에.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민들레 홀씨돼요. 우리 같이 정말 잘해봅시다. 그랬더니 모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안 되네. 뒷모습을 쓰자. 그래서 뒷모습을 썼어요. 거짓말 아니고 그 아이의 뒷모습을 써서 이렇게 되었더니 또 역시 기부가 모금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실무자에게는 유혹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까지 TV에 나올 때까지 이렇게 전면으로 다 세우진 않겠지만 정말 갈등이 된다, 유혹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현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게 비디오 클립이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Let's Save Africa Gone Wrong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치시면 이게 비디오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나온 사진의 아이는 마이클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펀드레이징 액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이제 영상 같은 것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어린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저기 잘못된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걔네들이 정말 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우리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캠페인을 할 때 가장 이제 실무자들께서 어렵다고 하세요. 링거 하나면 1,000원이면 아이를 한 명을 살립니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전달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인식해요? 북한 애들이랑 우리 같이 통일하면 큰일 나겠어. 이렇게까지 인식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을 전달했는데 그 사실이 이후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실을 감춰야 되느냐? 또 딜레마죠, 그죠? 또 다른 딜레마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힘든 상황만 강조하는 모습. 또 반대로 그것을 너무 저항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현장에서 그럼 나 밝은 모습으로 바꿔.
아니면 기부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하자.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마 뭐 많은 교과서에서 이런 솔루션을 많이 제시를 하죠. 자, 그런데 현장 실무자들이 하신 말씀 뭐죠? 그렇게 금방 안 바뀌어요. 그렇게 다 좋아지지 않아요. 그것 또한 미화된 거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지켜야 할 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또한 굉장히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딜레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기부금품 수령의 제한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대학이나 병원 그리고 일반 이제 우리 비영리 조직에 기부금 관리 규정에 있는 거예요. 개인 모금가의 윤리 원칙에 있지 않고요. 아까 앞서서 질문하신 분의 이제 답변이 좀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부금품은 제한하고 싶으세요? 우리 기부금 모두 착한 돈일까요? 라는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행산업. 실천가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행산업 안 된다. 그 다음 술, 담배 회사 안 된다. 이거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술이 다 안 돼? 이런 거죠. 술이 범위가 넓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는 맥주는 음료수야. 어느 나라에서는 맥주도 굉장히 심한 술이야. 이렇게. 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조직마다 또 다른 기준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부자들이 원하기 때문이죠. 정말 돕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벌었지만 어떤 돈이든 마더텔 회사처럼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모금 현장의 통념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거절할 수 있겠느냐. 자, 이 세 개 앞서서 말씀드린 사행산업, 술, 담배 회사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많이 반대하세요. 근데 이 옆에 있는 기업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절대 안 받아 하시는 데 있으세요? 난 저 기업은 절대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기부금으로 받지 않을 거야 하는 조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노동을 탄압하거나 조직의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혹은 그런 여러 가지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기관들은 기업들은 군수업체라든지 난 전쟁을 반대하는데 같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모금기관이 다 그걸 어떻게 사정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 나쁜 돈인지 어떻게 알까? 다 착한 돈이 아닌지는 알겠어요? 근데 나쁜 돈인지 어떻게 알까? 어떤 기부자들은 정말 법적인 소송을 조금 더 경감시키기 위해서 모금을 하시기도 하고, 기부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채나 이런 그런 활동을 통해서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착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금기관에서.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딜레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조직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업에서는 기부를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원칙을 세워도 만약에 조직이 또 다른 원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조직원들을 평가할 때 모금 목표액으로 평가할 거야. 딱 이렇게 하면 현장 실무자들은 완전히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죠? 그 막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의 그 지역에 있는 제한된 기업들에서 모금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네, 다음은 기부자 예우에 관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기부금 관리 규정에 있는 부분인데, 기부자들은 예우를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우를 잘 해드려야 된다. 기부 금액에 따라서 예우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아시죠? 그래서 기부자 예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최대한 존중해 드리는 것,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인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시는 것 정말 감사하고 좋은데 과도한 주인의식을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과도한 주인의식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조정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 모금 실무자들이 갖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증인데요. 유산을 기부하는 기부자들, 굉장히 큰 기부자죠. 고액 기부자고, 우리가 이제 그런 고액 기부자일수록 관계 모금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1 관계를 맺으면서 유산 기부까지 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속내를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가족사도 다 드러내시고. 그래서 정말 실무자랑 굉장히 관계가 좋아졌어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것도 부탁하고 이것도 부탁하고 이것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 우리를 나는 이런 걸 원해, 전화해서 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앞서서 다시 돌아가서 과도한 행정비랑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나 할아야 되나. 사실 이론서에는 집사라고 하는 것을 모금 실무자의 역할로 규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집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딜레마고 우리가 함께 그 실무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유중이요 마음 바뀌면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한 번 왔는데 다음에 못 가겠습니다 이랬을 때 아 나 이제 기부 안 할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딜레마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건 윤리 규정에 있는 건 아니고 기부금 관리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어떠냐면 한국 사회는 아직도 비영리 조직 안에서 모금 실무자들이 직원으로서 일하면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또 개인 모금가로서의 어떤 윤리적인 원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한국 사회 문화에서 그런 부분이에요. 5만 원 받아야 되느냐? 이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부자를 만나거나 잠재 기부자를 만났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밥도 먹었고 그런 차비로 5만 원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차비해. 그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았더니 기부자가 이거 성의를 무시했다면서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모금 실무자는 뭘 생각했어요? 교육 잘 받은 모금 실무자가 이거 금전적인 이런 사적인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배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부자가 기분 나빠하고 막 맘상해하고 이랬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 안에 원칙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작은 비용, 우리 다 사회복지 조직 아직 다 작잖아요. 모금 실무자 한 명을 전담을 만드는 건 굉장히 조직에서 큰 도전이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신데 한 명의 실무자가 모금 담당자로 딱 빠지는 순간 나머지 일들이 남은 그 조직 구성원들에게 오겠죠. 그죠? 부과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겨요. 모금이 잘 안 되면 넌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모금 혼자 하는 거예요? 모금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티켓도 팔아주세요. 회원 10명만 모집해주세요. 해야 돼요. 같이. 근데 왜 우리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조직 안에서의 협력과 그런 부분들이 좀 갈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금 실무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응 방안도 연구를 했는데 오늘 제안 말씀 못 드리겠고 실제로 그러면 윤리적인 모금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금이 원래 가졌던 원모습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양심에 찔리지 않고 그 대신 유연한 것, 유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사명을 지키는 것, 뭐냐면 역시 생각해봐도 역시 모금이고요. 솔직히 모금이고 결과적으로도 모금,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나눔이고요. 결과적으로도 나눔입니다. 네, 나눔을 잘못 말했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생각해도 자기 조직의 사명이 이제 이 윤리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목적과 방법 모두 윤리적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수혜자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투명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수혜자와 기부자, 그리고 조직 간의 균형을 잡는 것, 그리고 공익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모금이라는 건 돈과 관련이 있잖아요.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 그 효율성 굉장히 중요하다. 그 윤리의 원칙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이 됐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